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이 시간 이후에 자유 발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시면 네. 그러면 다음 순서 이어서 일제강제동원 우리 국민 피해자 배상 탈북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시죠. 일제강제연행 우리 국민 피해자 배상 특별법 비교 고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회의원 양정숙 대표 발의 법안인 내용이고요. 그 법안 내용에 대한 우리 한민족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한 법안과 비교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전재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받아야 얘기가 잘 나와. 제가 제가 말씀드리다가 열받으면요 이걸 빼두고 막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걸로 좀 양해 좀 구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특별법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나 재단이나 외교부나 행안부에서 지금 건드리고 있는 법은 여기 우리가 준비한 법안에는 없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배상토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권한이 소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이 법안 조항에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왜 확장했냐는 이따 말씀드립니다.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싸우지 말라. 이거 함부로 국가라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감시하겠다는 거죠.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한일 기본조약에서 선포한 것과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준하여 계산하라 하는 조항을 했습니다. 소련이죠. 사할린은 소련 영토이기 때문에 소련으로 그 많은 광산으로 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죠. 사할린의 억류 미기환자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국민 노무자 미불 임금을 확실하게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력도 각종 유형별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조항에 넣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한국 내 수혜 기업을 명시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게 아니고 법에 명시를 해야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거든요. 일본의 정부가 전번 기업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배상금 수혜 기업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국민 무연고자였죠. 무연고자니까 그 사람 누가 책임져? 이게 아니고 우리 국민 무연고자의 인권과 권한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에 잉크로 쓴 건 무슨 말인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한자로 쓰여있고 일본말로 쓰여있는데 90만 명여 명의 명단을 한글로 번역해서 연구 보존하자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상의 영혼까지 편히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 유해 봉안처인데요. 이것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의 실상을 규명할 자료를 공개하라. 이것을 한국 정부는 요구하라. 한 번도 요구 안 했어요. 다 요구해라는 거죠. 이것도 넣습니다. 법에 있어야 이들이 움직이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때 대통령은 이를 허가해라.
그럼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국민 배심원들이 일본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할 때 대통령은 이것을 허가해라. 아니면 원래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됩니다. 나라는 한 나라를 국제사법심에 제소할 때는 나라 상대가 되는 개인은 안 돼요. 그러나 대통령이 정말 이 비대위에서 앞으로 정말 아시아를 포용하고 동양평화, 세계평화를 향한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정말 국제사법팀에 가겠다고 하면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죠. 지금까지는요,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을 상당 부분 거의 90% 이상 무시해왔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은 법적 효력이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70년 이상, 65년으로 말하면 59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법은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언제부터냐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조약이죠. 45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이죠. 1965년 6월 20일 한일기본조약 이거 전부 무시하면서 이때를 기준으로 전부 소급 적용할 것을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가주시죠. 동그라미 번호가 있어요. 가운데에. 저를 잘 보셨다가 나중에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 6번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6페이지. 계속 일적으로 좀 가주세요. 국회의안 2912호는요. 지금 5월 29일로 전부 폐기된다고 하지만 이 법은 2년 전에 국회에서 외교통상부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고 또 폐기된다 할지라도 이 법을 지금 주물르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제3자 배후 변제라는 말이 나왔고 신탁금이라는 말이 여기서 맨 처음 나왔어요. 지금도 정부는 배후 변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국회의안 번호 2915년과 비대위에서 준비한 법안입니다. 양쪽인데요. 자, 이 법은 국회법은 인권재단설립법이에요. 배상특별법이 아니에요. 피해자 배상특별법이라는 거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막대요. 그러나 저는 우리 비대위는 최근까지 어제까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포함했고 많이 있습니다. 뒤에다 나옵니다. 외교부 행안부에서는 이 법을 편리대로 자기들의 행정 편의대로 그대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피해자 800만, 1000만이 넘는 이런 피해자들이 이 요구사항 다 필요하기 어려우니까 채택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붙잡든 거의 붙잡 빼야 되는데 이거는 재단 이사장도 못하는 건데 이 법은 국회의원도 못하는 건데 뭐 장관도 못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도 못합니다. 딱 한 군데는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피해자인 여러분들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년 후에 당신들 이거 안 하면 대통령 못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법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어 제정했다 해도 이건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게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법에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판에 시기가 통과돼도 6개월이 지나야 이 법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시행령은 나오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각오해야 돼요. 2년 후에 대통령 누구냐? 응? 이거 일제 침략사고 만재 독립운동사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 이걸 대통령 못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지금 딱 고정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정부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일본에 선전포하는 거예요. 이거지.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법은요, 일본 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있어요. 일본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와. 우쪽 법원. 그러나
저희들은 그래요. 정말로 국가의상과 민족정신에 입각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정신과 국가의상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 국가의상과 국민의 명예가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조는요, 질조는 거의 저희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자 우롱하는 거예요, 이 부분. 기만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우롱하고 얼마나 기만했습니까? 10년 전에 지원의원에서 이 재단으로 결혼할 때 저는 낱낱이 다 기록 다 해놨어요. 그때 제가 운영장에서 기록 다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비대위에서 준비한 법은 피해자 우리 정당한 권한이야. 이거는 너무 정당해요. 너무 정당해요. 그리고 이 법이 되면 우리는 희망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못하면 덕도도 빼기로 다 빼요. 이 사실을 피해자는 거의 몰라요. 또 양쪽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고 갑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 봅니다. 피해자 추가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 사항이 과거에 이미 결정된 사람. 이거 끝나요. 이 우리말이 참 해석하기 달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해자 추가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피해 위험의 진상규명 없습니다. 여기는 피해 규명, 진상규명 없어요. 저희는 아주 강화했습니다. 위험률 하자 이거예요. 권익 인도에 관한 보장 규정 없습니다. 저희는 했습니다. 이따가 다 나옵니다. 자, 피해자 심사 기준 여기 없습니다. 심사 기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누락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말이죠. 얼마나 정말 대박을 도토리 당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 심사 기준을 확실하게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3자 배후 변제론이 나오죠. 그리고 일본 기업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로 기업에 그 맡기라는 거야. 이 자식도 지들에 직접 줘야지 뭘 맡기고 지랄해. 직접 줘야지. 안 그래? 직접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혜 기업이 재원에 관련 치료해라. 일본 전범 기업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법안은 눈 감고 야옹 하는 거예요. 이런 법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누가 갖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기 부산에서 만드시고 경상도에서 만드시고 안 오갑시다. 너무 딱딱해요. 다음 슬라이드 오시죠. 제 1조를 하는데요. 1조는 가해 이 법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인권재단을 설립하라는 법이지 특별법, 배상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 배상 지급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배상 지급에 대해서. 1976년 다 했다 이거야.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허점을. 변명의 이걸 남기고 있어요. 여기는. 인권신장이라는 얘기 물론 많이 나오는데 법 조항에는 없어요. 목적에는 있는 조항에는 없어요. 여기는 피해 회복이라고 있어요. 명예회복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인도적 배상금은 지급해야 된다. 정말 인도적으로 해야 된다. 참으로 설명이 어려운 분이 있으시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니 사죄를 해야 용서를 하죠. 사죄를 해야. 여기 목사님 계실 텐데 사죄 없는 용서가 어디 있어요? 사죄 없는 용서 없잖아요. 사죄와 용서를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 이런 과거 청산도 안 하고 형하고도 하고 이웃집 선생님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근데 사죄 안 하고 누가 하고 아니 사죄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악수해야 막걸리도 한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급이 없는데 그것이 걸릴 때 삭제는 일본이 호환을 취하고 타령치 나쁜 그런 거고 두 번째 이 나라의 친일 정치 상당히 퍼져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정의인데요. 제2조 정의. 자 여기는요 우리나라 또는 일본 판결을 통해 일본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뭐예요?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 인정된 사람, 이거는 뭐냐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10년 전에 지원위원회에서 그 법 10143 법이 있는데 특별법 그 폐지됐어요. 그 법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앞뒤를 읽어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 법으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 외에는 조사할 필요도 없다. 조사하지 않겠다. 그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변명하면 할 말이 없죠. 왜냐? 이 법을 만든 사람은 행정을 안 해요. 20몇 살 먹은 이제 대학 졸업하면 여직원이나 남자친구 데려다놔. 법대로 해야. 그러면 이 직원이 뭐라 그래요?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위에서 끝나요. 그걸로. 이 나라의 행정이고요. 여기에 아주 숨은 허점이 우리가 속아넘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법률로 이미 심사 결정된 사람으로 말하는데 이미 결정된 사람은 피해자를 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러나 저는 일본의 배상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런 영어 안 썼습니다. 피해자 추가 조사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제3의 특별법안 제2조 용어를 정의한 것은 이제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1차, 2차, 3차까지 비대위에서 비대위를 해산하는 그날까지의 진행상을 책으로 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15절 이런 말이 나와요. 재단이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혜자가 화해를 받았던 사명자를 상대로 제출받아 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신탁기를 가지고 제공합니다. 누가 수혜자예요? 수혜자가 뭐예요? 은혜를 입었을 때 받는 게 수혜예요. 은혜의 해자야. 우리가 일본한테 은혜 받았어요? 피해자가? 왜 수혜자가 되느냐고. 그리고 왜 사명자를 왜 받아?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정말 15개, 20개 하려고 하다가 이 칸이 부족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맞바꾸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국내 조직은 여러분들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순국선열에서 광복회에서 독립운동에서 유공들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0만 명이에요. 지금 이념의 대통령 할래? 누들 이거 안 하면 대통령 누구도 못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바로 이 조직을 하는데 전국 대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고 제 뜻이에요. 정말로 정한론 1800시 표기 안 했습니다. 전쟁 총지휘본부 대법원 안 했어요. 철폐 안 했어요. 가츠라 토끼가 아시죠? 저거 후지부를 알렌 달라스가 뭐냐면 1945년 스위스에서 열렸죠. 미국하고 일본 놈이 한 건데 저게 여기에 점이 하나 들어가요. 육군 중령이에요. 얘들이 뭐라고 했냐? 미국은 일본한테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한테 첫째, 천황제 유지. 두 번째, 일본은 섬나라니까 배를 부수지 말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대만과 조선은 일본의 영지이니, 점령지이니, 일본 식량이 있는 땅이니, 일본 땅으로 영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회의가를 했는데, 미국이 한 달 동안 이것을 보류하다가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이걸 다 인정했어요. 세 가지 사항.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독백명권 일본 얘기해도 미국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저 미락전입니다. 왜 이 미락을 대통령실에 왜 말 안 하고 지난번에 가츠라 토끼 미락 누구는 폐기하자고 하니까 누구는 그거 100년 지났는데 뭐 하냐고. 그래서 맞바꾸자 이거 해경원수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저게 바로 일본이 아시아를 완전히 제패해서 점령하겠다는 용어가 바로 저겁니다. 쓰지 마라. 덕배고 고집 부리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정말로 저는 배상 이거를 해야 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무시만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제문을 포함해서 10개 맞바꾸자 이거요. 좋다. 돈 내놔. 돈 액수 제가 좀 따지는 거 다 해라는 돈 내놔. 이거 해줄게. 그걸 이거 다 해.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